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한 말기 황제들의 실정과 왕망의 신나라 건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군이었던 10대 황제, 선제가 죽고 그의 아들 원제가 황위에 올랐으나 그의 유교 정치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제는 재위 16년 만에 죽습니다. 원제의 황후 이름은 왕정군이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였지요. 황후인 왕정군이 아들을 낳자 원제는 자신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는 듯 그 후로 왕정군을 찾지 않았다고 하네요. 원제가 죽고 왕정군이 낳은 유호가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성제입니다. 성제는 26년간이나 통치한 황제지만 그리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처음엔 정치를 잘하는가 싶었지만 나중엔 여색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했지요. 그렇다면 성제를 여색에 빠진 못난 군주로 만들어버린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바로 마른 미인의 대명사인 조비연입니다. 조비연의 아버지 조임은 한나라 궁정의 노비였습니다. 조비연의 본명은 조이주인데 하늘하늘 제비 같은 몸매로 나는 듯 춤을 추니 조비연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연은 어릴 때 양아공주에게 팔려가 춤을 익혀 가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성제가 양아공주 궁을 방문하여 춤추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성제는 이성을 잃었고 한나라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조비연은 황제의 명을 고스란히 따르는 고분고분형이 아니라 밀당의 고수였으며 최첨단의 앙탈과 애교를 갖고 있어 성제가 가장 사랑하는 첩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후궁이었던 장녹수처럼 황제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제는 결국 허황후를 내쫓은 자리에 조비연을 앉혀 노비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황후가 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렇다면 허황후는 왜 쫓겨났을까요? 성제는 처음에 황후 허씨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여색에 빠지며 허씨를 멀리했는데 조비연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버림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이후 허황후는 성제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언니인 허알과 짜고 당시 성제의 사랑을 받아 임신한 후궁 왕미인과 성제를 여색에 빠지게 한 후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왕정군의 오빠 왕봉을 저주했는데 이것이 밝혀져 결국 패비가 된 것입니다. 조비연은 성제를 완전히 묶어두기 위해 동생 조합덕을 성제에게 소개해줍니다. 언니 뺨치는 외모를 가진 조합덕을 본 성제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매를 번갈아가며 탐합니다. 그러나 황후가 된 조비연은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몸매 때문인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질투 구단에 속 좁은 조비연은 성제의 아이를 가진 후궁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궁인들이 성제의 아이만 임신만 했다 하면 대부분 저승길이었지요. 또한 음란하여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제가 살아있는 10년 동안 온갖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제가 동생인 조합덕과 운우지정을 나누다가 급사합니다. 이 바람에 조합덕은 자결을 합니다. 하지만 조비연은 태후가 되어 황제를 지명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후국인 정도국의 왕 유훈의 할머니 부씨가 열심히 조비연에게 뇌물을 날라다 바칩니다. 부씨는 원제의 후궁이었지요. 부씨의 아들은 일찍이 상사병으로 죽었는데 그 또한 조비연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룰 수 없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네요. 부씨는 원제의 후궁이었으나 권력욕이 대단하여 당시 19살이었던 손자 유훈을 황제로 지명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조비연은 부씨의 뜻을 받아들여 유훈을 황제로 지명하는데 이가 바로 애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제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연이란 미남자에 빠져 그를 군의 최고 관직인 대사마에 임명하고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성제에 이어 애제도 놀자판이니 한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애제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애제의 할머니 부씨와 어머니 정씨는 신나게 자신의 친척들을 고위관직에 꽂아 넣습니다.
정치가 개판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부씨와 정씨가 세도 정치를 하니 원제의 비이자 태왕태후인 왕정군은 골방구석에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될 수밖에요. 그런데 애제가 황제가 된 지 6년 만에 2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 다시 권력을 잡은 왕정군은 자신의 조카인 왕망에게 정권을 줍니다. 애제가 죽자 조비연은 폐비가 되고 서인으로 신분이 강등되어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자살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녀는 효성왕후라고 불리는 성제의 정식 부인으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중국 최고의 미녀 중 한 명이었음에도 조비연이 중국의 4대 미녀, 즉 왕소군, 서시, 초선, 양귀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과는 달리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람을 죽인 악녀였기 때문이라죠. 아무튼 왕정군은 왕망과 논의 끝에 당시 9살이었던 유연을 황위에 올리니 이가 바로 평제입니다. 왕망은 평제를 꼭두각시 황제로 만들고 외척 세력의 세도 정치를 막기 위해 평제의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황후로 삼게 하지요. 완전히 왕망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망은 정도 있게 행동하여 왕정군의 눈밖에 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세밖에 안 된 평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역사에서는 왕망이 죽인 것이라 합니다. 왕망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것을 알게 된 평제. 왕망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였겠지요. 혹여라도 평제가 친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테니까요. 평제가 죽자 왕망은 완전히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 2세의 아기 유영을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러나 황제즉 위식을 치러주지 않지요. 그래서 전한의 마지막 14대 황제임에도 황제 칭호가 없네요. 왕망은 자신을 가왕제로 칭하더니 유영이 4살이 되자 본색을 드러내고 선양의 형식을 빌어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신으로 합니다. 그동안 왕망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왕정군은 당시 나이 79세로 내가 유씨 황조를 무너뜨릴 줄 몰랐다. 라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척이나 인척들이 세도 정치를 하게 두면서도 한나라의 유씨 왕조가 망하지 않기를 바랐나요? 왕망이 옥새를 달라고 하자 왕정군은 화를 내며 옥새를 내던졌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후로도 왕망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신나라가 건국된 지 5년인 84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남편인 원제의 사랑은 받지 못했으나 아주 오래오래 최고의 자리에서 힘을 과시했네요. 오늘은 전한 말기 조비연에 의해 흐트러진 한해 상황과 신나라 건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